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갑자기 연금저축을 ETF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연금저축이 좋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투자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서 연금저축 해지하시고요. 그냥 하시던 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ETF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과는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 보려고 한다면 목돈만 묶이고 저 같은 유튜버 용만 직살나게 하시겠죠. 그럼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세를 수시로 확인하는 투자자입니다. 화면만 봐도 정신이 없죠. 연금저축의 목적이 뭡니까?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ETF는 호가창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금액들이 보입니다.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호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재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우르르르르 내려갔다가 다시 우르르르르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게임 같아요. 보고만 있으면 말이죠. 내 돈의 평가액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르면 더 올라라 하면서 계속 봐야 하고 떨어지면 손가락 물어 뜯어가면서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ETF를 모으는 사람들 아닙니까? 맘 편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단기적인 변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 아시죠? 수시로 시세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금저축 해지하시고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다음으로는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주식에는 등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쭉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봉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그림을 보면 뭔가 패턴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니까 이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번은 운 좋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 번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 번 샀다 팔면서 타이밍 확률을 올리겠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작년 3월 팬데믹 때 수많은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손해를 봤겠어요. 차트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끔 맞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적어도 저랑 여러분은 아닌 걸로 하시죠. 이렇게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하세요. 연금저축 계좌로 해봤자 큰 도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뇌동매매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뇌동매매라는 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따라하는 매매,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일명 묻지마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이너스 수익률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계좌의 마이너스를 참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종목의 수익률보다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수십억, 수조 원을 벌더라도 내 옆 사람이 1,000만원, 2,000만원 번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뇌동매매가 왜 위험하냐면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산에는 가격과 가치가 있는데요. 주식의 적정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한다면 떨어지면 언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한정없이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뇌동매매를 하면 정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사실 정보라는 것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얻은 정보가 신격화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00년의 주가 역사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증권화면에 뜨는 상한가, 인기 종목만 보기 바쁩니다. 내 종목이 분명히 대장주인데 왜 도대체 오르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컬렉터라는 아주 멍청한 유튜버가 있는데 이놈이 골라진 단 2종목은 정말 멍청한 종목들이야. 이따위 종목들을 이거 권하는 멍청한 놈이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금저축을 통해서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는 투자들 아닙니까? 굳이 저의 전략이 아니더라도 좋은 주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놨다면 오랜 동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 적립식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몰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높아시면 꼭 당부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초기 1년 정도는 계좌를 자꾸 까보지 마세요. 저는 영상을 올려야 하니까 비교적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는데 여러분은 그냥 잊고 계세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자꾸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볼 때마다 마이너스가 항상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략 2, 3년만 지나면 모조리 빨간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잘 고른 좋은 주식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테마주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은행통장 계좌는 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자주 보지 마세요. 괜시리 마음만 불편합니다. 혹시 MTS가 핸드폰에 깔려 있거나 HTS가 PC에 깔려 있다면 당장 지워버리십시오. 리밸런싱 할 때나 적립식 투자할 때만 보시고 그 외에는 그냥 잊고 지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ETF보다는 정식 펀드로 전환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의외로 대단히 힘듭니다. 핸드폰이나 PC가 저를 막 불러요. 나 좀 봐달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유혹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 연금저축에서 ETF를 투자하면 안 되는 3가지 투자자의 부류를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좋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수시로 시세 절대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 투자자 그만하시고요. 내동매매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끼리는 끝까지 가자고요. 우리끼리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